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영상 그리고 오늘 오전 영상을 이제 촬영을 못했는데 이제 가족들과 여행 중에 있어서 촬영을 못했고요. 바로 이제 시작을 하고 오늘 순서는 제가 Q&A를 하는데 비트코인하고 그다음에 뉴스를 짧게 진행을 하고 바로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A가 좀 밀린 관계로 그럼 이제 바로 비트코인 차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4시간 봉이에요. 4시간 봉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각 수렴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3월 28일 3월 28일 이렇게 올라왔던 자리부터 시간 값을 4월 2일까지 계산했을 때 이때 이 계산을 해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상승했을 때 한 5월 5일쯤에는 방향성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5월 5일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어떤 방향성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방향성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을 하고 있고 이 삼각 수렴의 꼭지점이 보시는 것처럼 5월 6일 20시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저녁 때가 되면 저는 이제 방향성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확률은 당연히 이제 위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 물론 이제 이때도 위로 갈 확률이 제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위로 이 지금 저항이었던 5,900달러를 돌파해서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보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세요. 지난번에 이와 같은 이제 패턴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상승할 때 어떤 움직임을 보였느냐 라고 보시면 이 4시간 봉에서 이 15 빨간색 좀 더 키워볼게요. 4시간 봉에서 이 빨간색 15이평선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 15이평선이 52평선 초록색 52평선을 깨고 내려갑니다. 깨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120과 202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줬어요. 그 이후에 다시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15이평선과 50이요. 골든크로스 만든 이후에 15이평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물론 이제 아래 꼬리를 달긴 합니다만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옵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15이평선, 52평선 데드크로스 나면서 깼죠. 그 다음에 검정색인 121평선 지지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이후에 보시면 지금 이 빨간색 15일 1평선을 일시적으로 이제 깬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올렸죠. 올렸고 이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움직임을 저는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뭐 지금 삼각수렴 뭐 끝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내일이면 방향성을 보일 수 있고 저는 오늘 새벽에라도 충분히 방향성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일봉에서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위치가 하락을 할 때 작년 11월 15일 날 급락이 나오고 한 4일 정도 머물렀던 그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박스권에서 다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에너지를 모으고 이 15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 올라오는 15일 이평선을 지지받아서 다시 한번 위로 상승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잠깐만요. 채널로 한번 그려볼게요. 채널이 안 그려졌는데 예. 지금 약간 어제 저녁에 채널 상단부를 약간 돌파하는 듯한 느낌을 흐름을 약간 보이긴 했습니다. 다시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채널을 이제 돌파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일단 지금 위치가 뭐냐면 작년 6월달 저점이었던 5,740달러 5,740달러를 현재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제 돌파를 하고 이 상승 채널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하락 에너지를 모으고 다시 하락을 했던 것처럼 저는 똑같이 다시 상승 에너지를 모으고 상승을 이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냐? 그 부분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제 이 15주 이평선을 20주로 바꿔보겠습니다. 20주로 바꿔보고요. 보시는 것처럼 20주 이평선이 지금 완전히 이제 돌려 세웠죠. 그리고 50주 이평선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주봉상 50주 이평선을 완전히 돌파해서 안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완전 상승장으로 돌입을 했다. 완전 상승장으로 돌입을 했다. 뭐 52주로 바꿔도 저는 이제, 보면, 예. 지난번에 이제 52주로 기준을 잡는다고 했던 이제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52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 완전히 52주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상승장으로 완전히 상승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을 보일 텐데, 그 조정은 지금 이 20주 평선과 50주 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날 때, 나기 전에, 뭐 나기 전일 수도 있는데 나을 때쯤에 그때는 분명히 이제 조정을 저는 보일 것이다. 있고, 여기서 그럼 상승폭을 얼만큼 예상해 볼 수 있느냐라고 보면, 지금 이 하락을 했던, 이 지금 지지를 받고 하락을 했던 라인이 2018년도 11월 15일 날 하락을 했던 그 라인을 따져 본다라고 하면요, 이 20주 이평선부터 아래 저점까지를 이어보고요, 이 크기만큼 20주 이평선부터 다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또 안 움직이네요. 잘 안 당겨지네요. 잠깐만. 네, 됐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저는 이제 높이를 얼마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락했던 높이만큼 20주 이평선, 20주 이평선 돌아세웠던 그 자리부터 높이를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그 높이가 이제 7,40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7,400달러부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저항을 저는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매도를 하게 될 때 이제 보유 물량에서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 30% 정도를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매도를 하면 저는 괜찮겠다. 뭐 30%를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10, 10, 10 뭐 이런 식으로요. 10%, 10%, 10%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 뭐 댓글 설명 드릴 때 같이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은 올라가지 않고 비트코인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 도미넌스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저항을 돌파하고 현재 이제 보시면 59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추세적으로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이제 5,900달러를 돌파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다른 알트코인들을 먼저 다 따라서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비트코인 먼저 혼자 치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일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도미넌스에서 그렇게 보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먼저 7,400,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승이 7,400에서 멈출지 아니면 그 다음 고점인 8,400, 8,500까지 갈지, 이거는 그때그때 단기적인 어떤 개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는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바닥에서 사서 다 팔아도 상관없다. 다 팔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진짜 10만 달러, 뭐 5만 달러, 10만 달러 넘어가도 나는 비트코인 안 볼 자신 있다. 이러시면 다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한다 해서 다 팔았어요. 떨어지길 기대. 또 이제 뭐 저도 이제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됐을 때 내가 다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는 이 시장을 안 볼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올라가는 걸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가서 뭐 전고점 넘어가고, 이때 마음이 이제 조급해져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물량을
뭐 예를 들어서 8,000달러에서 팔고 다시 뭐 2만 달러에서 매수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답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욕심을 좀 줄여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자체가 큰 상승 흐름에서 봤을 때 바닥 부분에 가깝기 때문에, 싼 영역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그래도 홀딩을 해야 되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충분히 수익을 많이 냈다 라고 하시면 뭐 50%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다 매도하겠다 라고 하면, 진짜 이 시장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도 나는 안 볼 자신이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권장을 해드리는 건, 만약에 7,400부터 8,500까지 왔을 때 권장은 한 20-30% 정도를 분할로 매도를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도 나머지 물량으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고요. 빠져도 좀 덜 아쉬운 거죠. 빠졌을 때 30% 정도 매도한 물량을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밑에서 받으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매도 전략을 세우시고요. 그 매도 전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기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삼으시면 되냐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올라가도 좋고 빠져도 좋고 뭐 횡보해도 상관없다. 그게 어느 포지션에 위치해도 그 마음이 내가 든다라고 하면, 그 포지션은 잘 짜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전량을 다 매도하고 난 올라가도 상관없다, 난 이만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분은 전량 매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매도하셔도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량 매도한 다음에 올라가는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매도하시면 안 되는 거겠죠. 그 부분을, 기준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8,000달러 왔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도, 아니면 다시 빠져도, 아니면 뭐 제자리에 있어도 좋을 포지션을 어떻게 하면 짤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여기서 좀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어디까지나 이 지금 목표치를 잡은 것도 제가 이제 목표치를 개인적으로 이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여러분들 의견 같은 경우는 이 6,000달러, 이 6,000에서 1,400달러가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항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매매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제 바로 기사로 넘어가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고 이제 다시 댓글로 들어갈게요. 기사는 오늘 이제 베네수엘라 관련된 기사인데, 베네수엘라가 지난번에 제가 이틀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쿠데타는 일단은 실패로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쿠데타가 실패로 끝이 났는데, 그 실패로 끝난 쿠데타, 근데 그러나 여전히 위험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장의 이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5월 2일 현재 시각에서 지금 군 사령부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제 사진이 걸렸는데, 저는 이 마두로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사람은 진짜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국가 국민들이 이렇게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생존에 걸린 그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자신의 어떤 그 안위만을, 신변의 안전만을 보장받기 위해서 군부를 뒤로 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돈을 매겼던 그 군인들의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민들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쿠데타가 실패로 끝이 났다라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그러나 여전히 위험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이제 쿠데타가 실패로 끝이 나면 그 쿠데타를 주도했던 주도자는 사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제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웃긴 게, 구속을 시키지 못했어요. 구속을 시키지 못하고 베네수엘라는 과이도를 체포하지도 않고 과이도를 그냥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만약 마두로가 과이도를 체포했다면 과이도를 후원하는 미국과 유럽, 라틴 아메리카 지배자들의 분노를 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이도가 쿠데타에 돌입한 직후 미국 외교당국은 신속히 과이도 지지를 표명했고 트럼프 정부 인사 및 몇몇은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군사 개입이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그 과이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과이도 의장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베네수엘라 정세에 대해 개입을 제안하면 어떻게 답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승인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두로도 이제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마두로가 과이도를 구속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잡아서 이제 사형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마두로는 바로 이제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목숨도 아예 그때는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두로가 자신이 일단 살고자 한다라고 하면 망명하는 길밖에 없고 그 망명을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30일에 그 공항에 비행기까지 대기를 해놓고 쿠바로 망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갑자기 이제 러시아에서 개입을 해서 망명을 일단 미뤄라 이렇게 얘기해서 좀 더 이제 금을 어떻게 보면 러시아로 보내기 위해서 그 지금 베네수엘라에 있는 금을 좀 더 추가적으로 러시아로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베네수엘라에 좀 더 있는 것이고 그 기간을 망명할 시간을 좀 더 이제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어차피 정권이 바뀌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베네수엘라 환율 문제가 이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유지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마두로 정권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지금 환율 차트인데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고 4월달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3,200에서 1달러 3,200에서 지금 5,200까지 한 달, 며칠 사이에 이렇게 올랐어요.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단 마두로가 정권을 넘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추세는 꺾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두로는 빠른 시간 안에 정권을 넘겨주는 수밖에 전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어차피 이제 시간을 끌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마두로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워렌 버핏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볼 텐데요. 일단 굉장히 좀 재미난 기사여서 저는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데 워렌 버핏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총기가 전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거장 버핏의 후에 아마존 좀 더 빨리 매입을 할 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억만장자 워렌 버핏이 지금 투자가 월가의 화제를 모았다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상징격인 아마존에 배팅했을 뿐 아니라 주식을 좀 더 일찍 매입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2000년 전후에 워렌 버핏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쳐다보지도 않겠다. 라고 하면서 IT 종목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제 아마존에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번에 이제 송기복 님이 얘기해 주셨던 워렌 버핏이 포스코를 60만원에 자기가 15만원부터 샀다. 그리고 난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꼭지였고, 포스코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워렌 버핏이 지금 이제 아마존을 매입을 하면서 왜 이런 걸 또 이슈화 시키고 기사화 할 것인가? 라고 하면, 개인들한테, 야, 나도 사니까 니들도 빨리 사봐.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마존에는 이미 투자를 해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본인이 직접적인 본인의 어떤 그런 게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겠죠. 간접적으로 했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시면 그 아마존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아마존 차트가 보시는 것처럼 이 닷컴 버블을 제외하면 지금 이 채널 상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8년도처럼 싼 영역이라고 하면 그나마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위치는 일단 물론 추세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지금 봤을 때는 싼 영역은 아니다.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쌀 때 사는 걸 주식은 쌀 때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비싼 주식을 사면서 그걸 또 언론에 이렇게 퍼뜨릴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많은 사기들과 연결된 도박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워렌 버핏이 아까 이제 아마존, 어, 그 2000년도 초에 닷컴 버블 때, 자기가 얘기했던 부분, 나는 IT 주식을 하나도 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과 이제 맞물려서 본다라고 하면, 나중에 분명히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100만 달러 가게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냐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좀 더 일찍 샀어야 되는데, 2019년도에 비트코인을 내가 그때 뭐 5,000불일 때 비트코인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아쉽다. 빨리 살 걸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10만 불일 때 비트코인 뭐 싸다라고 하면서 산다라고 하면서 이게 결국에 뭐냐면 워렌 버핏이 지난번에 그 송기봉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워렌 버핏이 그 얘기하는 이것도 결국엔 어떻게 보면 포머를 또 유발하고 또 퍼드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귀재고 이 사람이 투자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따라하면 우리도 이제 다 성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세력 입장에서 이 사람이 세력이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 세력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발언을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의심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워렌 버핏이 저는 비트코인이 많은 사기들과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오히려 저는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긍정적이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는 아마 간접적으로는 블록체인에 관여할 수 있지만 이미 관여했습니다. 얘네들 이미 관여했어요. 그 워렌 버핏이 이미 간접적으로 뭐 IBM이라든가 다른 골드만삭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다 개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개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블록체인의 리더가 되진 않을 것. 대놓고 하진 않겠다. 대놓고 하진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이미 지분은 우린 다 갖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좀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것대로 이제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워렌 버핏이 아마존 고점에서 지금 아마존 주식을 내가 사겠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사지 못한 거를 난 아쉽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댓글로 들어가서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옥잠님이 써주셨고요. 알트가 전고 뚫는 신호에 BK 리플 사토시 오르면 비트로 갈아타는 게 플랜 A였는데 오늘 방송분이 고민이 되네요. 알트가 올라갈 타이밍이 없을 것 같은데 사토시 기준 고민을 다시 하게 됩니다. 좋은 플랜 있으면 뭐 지도 편달 감사히 받을게요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알트가 전고 뚫는 신호에 BK 리플 대부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알트코인들이 고점까지 올라가면 알트코인들을 매도해서 비트로 해서 비트 수익까지 먹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이제 먼저 올라갈지 내가 그럼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뭐 리플, 이더리움을 일정 부분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교체 매매를 하더라도 그 교체 매매에서 홀딩 물량은 홀딩을 해야지 홀딩 물량까지 다 팔아서 교체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일단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여기서 이제 도미너스 차트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도미너스 차트가 57.5가 제가 저항이고, 여기에서 이제 도미너스 차트에서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이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도미너스 차트가 57.5, 이 삼각수렴의 저항을 넘어섰습니다. 이때 이제 이 삼각수렴 아래로 흘러내려서 오히려 빠져주길 바랬는데, 일단 넘어섰어요. 넘어섰고, 여기서 이제 넘어섰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이제 우린 열어놓고 봐야 되느냐, 이 채널 상단부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채널 상단부면 64.8이에요. 65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시고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그 비트코인은 상승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는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다. 지금 이때 움직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2016년도 10월, 9월 이때 보시면 도미넌스가 95에서 이제 무너지고요. 이렇게 무너지고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채널 상단부 터치하고 또 무너지고 터치하고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서 수렴을 하다가 반등을 했죠. 그러면 반등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터치를 하고요.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반등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뭐 이 기간까지는 제가 그냥 일단 대략적인 이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물론 이게 뭐 대략적인 그림인데 여기서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먼저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이번 상승 8,000달러까지 아니면 7,400에서 8,4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혼자 상승을 해주고 그때 비트코인이 쉴 때 그때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먼저 비트코인 상승 추가적으로 아직 비트코인 상승이 남아 있습니다. 59에서 64니까 한 뭐 퍼센트 안 되겠네요. 7% 정도, 7%, 8% 정도의 상승이 더 남아 있고요. 도미넌스 차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 차트가 아니에요. 도미넌스에서 그 정도 상승이 남아 있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알트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알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저는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가시는 거는 이제 비추인 거고요. 비추인 거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교체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홀딩 물량은 두시고 홀딩 물량 제외한 부분은 일단은 교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교체해 보시고 홀딩 물량도 저는 이제 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홀딩 물량에서도 저는 추가적으로 한 20-30% 정도는 더 매도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홀딩도 무조건 홀딩이 아닌 겁니다. 홀딩도 물론 홀딩이긴 한데 이거죠. 리플이 만약에 채널 상단까지 도달을 했다. 그때는 홀딩 물량도 현금화 시키든가 일정 부분은 비트코인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널 상단부까지 도달했을 땐요. 채널 상단부 도달하기 전까지가 홀딩 물량을 가져가는 거지 채널 상단부까지 도달하면 그때는 홀딩 물량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도미넌스 차트에서 채널 상단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홀딩 물량에서 추가적으로 일정 부분을 더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저는 알트코인 리플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비트코인 따라서 잘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 알트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예, 자목잡님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레이트 탑님이 뭐라고 써주셨냐면 저도 비트를 이더랑 비케로 야금야금 바꾸다 보니 비트 수는 줄게 되었는데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알트들은 왜 안 오르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도미넌스 차트에서 도미넌스 차트가 지금 57.5 저항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좀 더 비트코인 혼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60한4 정도 도미넌스가 64에서 65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알트코인들도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헬처스킴님이 이오스 차트도 이제 분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고 제가 이오스 차트는 다음 차트 설명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사랑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리플 올해 얼마까지 보시나요? 물어보셨고 리플 차트는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BTC 마켓에서 2만 사토시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2만 사토시로 기준을 잡으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올라가는 비트코인 가격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ETF가 승인이 뭐 다음 달이든 제가 예상했던 그 안에 ETF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금차트와 같은 흐름을 이제 보여줄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금차트와 같은 패턴대로 진행이 되면 일단 전고점에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2만 달러의 3배니까 6만 달러입니다. 6만 달러. 거기에 만약에 리플이 2만 사토시라고 하면 그때는 리플 가격이 한 12,000원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12,000원. 예.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네오스님이 써주셨고요. 2017년 3개월 공부하고 비트 850만원 할 때쯤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에 100% 투자했다가 비트코인 캐시로 100% 변경했습니다. 우지안이라는 사람이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분명히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운 좋게 200만원 초반에서 540만원까지 이틀 만에 상승하는 큰 행운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급락장 속에서 이오스로 100% 변경했고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또 한 번 이오스가 25,000원까지 홀로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행운을 만났지만 다시 하락. 이번에는 XRP에 50% 투자하면서 비중을 가장 크게 높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리플이나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비트코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XRP나 이더는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시장의 위협적인 경쟁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견제하고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XRP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리플사에 포진하고 있는 임원진들과 미국 정치인들과의 관계성, 은행들과의 협업, 어느 순간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기다림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맨 마지막에 혹시 세종에 계시는 분들 나중에 이제 전고점 돌파하시게 되면 네오스님이 한번 모두 초대해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네오스님이 전고점 돌파할 때 장소를 제공해 주신다라고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이제 어찌됐든 말씀만 해주셔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 그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기봉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기봉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좀 안 나와서 송기봉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분석하신 이제 금 차트 예상 시나리오. 제가 그린 예상 시나리오는 레벨업 후 조정파동 시나리오 매물벽. 일전에 제가 얘기한 11월 14일까지의 이번 상승의 길이로 보았고 상승파가 기간 단축으로 50주를 돌파하였,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11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이때 하락했던 폭만큼의 상승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았고 대략 800만원, 그러니까 7,400달러까지 올라왔을 때 대략 800만원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기봉님은 원화로 이제 800만원 정도 되면 이번 비트코인 상승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상승파가 기간 단축으로 50주를 돌파하였으므로 네, 맞습니다. 50주를 지금 돌파했어요. 대략 5월 5일, 5월 14일 마무리 시점으로 보았을 경우에 800만원으로 고점을 가정할 경우, 그러니까 5월 5일부터 이제 돌파를 해서 제가 이제 원래 오늘 이렇게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돌파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길어야 내일이면 이제 방향성을 지금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돌파를 시키고 옆으로 눕는다고 하더라도 뭐 하루 이틀 안에는 저는 방향성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5월 14일 마무리 시점으로 보았을 경우에 800만원을 고점으로 가정을 하고 일봉상 하락기간 11월 14일부터 12월 14일 5월 14일 가정 가격 변동 길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일봉상 하락기간이 1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무슨 얘기냐면요. 비트코인이 12월 14일부터 2월 24일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이 하락했던 기간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았던 그러니까 하락하고 상승하면서 조정받았던 이 기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기간만큼 이제 조정을 다시 받을 것이다. 상승하고 나서 800만원까지 상승하고 그 다음에 5월 15일부터 한 7월 24일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신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송기봉님 이제 예상이신 거고요. 위 기간에 조정 파동을 날짜별로 대입해 3중 바닥으로 2달간 조정하고 마무리되는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을 본다라고 하면 그때 비트코인이 이 조정이 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깊지 않을 수 있고 물론 이제 뭐 50주 이평선까지 눌러줄지 120주 이평선까지 눌러줄지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면 50주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돌 겁니다. 나갈 거고요. 그리고 120주 이평선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상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겠죠. 이렇게 상승합니다. 상승을 하고 이렇게 눌러주겠죠. 눌러주는데 이 눌러줄 때 이 조정을 120주에서 반등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50주까지 빠지고 올라갈지 이거는 이제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할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매수 자체도 분할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3번에 걸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어디까지 읽었죠? 예, 일봉 하락 파동을 해서 11월 14일부터 2월 24일까지 해서 5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바닥을
3바닥 조정파를 이제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15년에는 바닥에서 조정파를 19년에는 상승 돌파시킨 이후에 3중 바닥을 주는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미리 바닥에서 조정을 다 거치고 올라간 것이고요. 지금은 상승시킨 이후에 다시 조정 주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예. 당시 고점에서는 740, 800만원, 조정은 590만원. 만약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한 590만원까지 조정을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고요. 비트코인의 조정파를 2개월로 주고 이때부터 알트가 2개월간 펌핑하는 기간 설정을 레이아웃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번 상승이 1년 상승 또는 2015년과 같은 2년 상승, 그러니까 올해 상승이 지금 3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다. 저는 이제 그 20주 평선이 돌아 나간 시점이 상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3월 30일부터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짜리 상승이다 라고 하면 내년 3월 30일일 것이고요. 2년이라고 하면 뭐 2021년 말까지 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송기봉님 의견처럼 조정을 한 2주 정도, 아니 2달 정도 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금 차트와 같은 비율로 가서 상승을 짧게 가져가야 된다. 6개월 안에 전고점을 넘고 뭐 전고점에 3배까지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을 이 2달 정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때는 조정도 한 달 정도로 이제 단축시켜서 조정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도 조정 시기에 이벤트나 경제 이슈에 맞물려서 강하고 짧게 조정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강하고 이제 깊게 줄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이 만약에 30% 정도 조정 나온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은 최소 반토막에서 뭐 70%, 뭐 3분의 1, 4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까지도 종목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송기봉님이 또 추가적으로 써주신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금차트 예상 시나리오대로 비트코인이 진행될 경우에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장의 경우 기축통화가 상승하게 되면 사토시 개념의 알트들은 하락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금차트처럼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은 추가 떡락, 하락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물론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알트코인들은 하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그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그 후에 알트코인들도 BTC 마켓에서 고점을 찍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상승률로 봤을 때는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원화나 달러 기준으로는 알트코인들은 안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BTC 마켓에선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원화 마켓에선 하락이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처음에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그 부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목소리가 좀 안 나와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좀 늦었는데 빨리 이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의견,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